아주 오래전 조선이라는 나라의 깊은 역사 속에는 20살도 채 되지 못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어린 왕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외면했던, 그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었던 한 왕의 시신. 과연 그 절망적인 시대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시신을 거두려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는 갈등과 화해라는 역설적인 제목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대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한 인간이 보여준 지극한 용기와 인간적인 존엄성이 어떻게 역사의 어둠을 밝히고 결국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영혼과 깊은 화해를 이루어냈는지, 그 과정을 통해 잊혀진 가치를 되새겨보려 합니다. 바야흐로 때는 조선 초기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문종의 외아들이었던 단종은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그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숙부인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가 왕위를 탐하며 무자비한 칼날을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계유정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통해 수많은 충신들이 죽임을 당했고 결국 어린 단종은 왕좌에서 쫓겨나 폐위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화려한 골룡포 대신 초라한 평복을 입은 채 싸늘한 궁궐문을 나서는 그 쓸쓸한 뒷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폐위된 단종이 향한 곳은 영월의 청룡포였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육지에서는 고립된,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외딴 곳이었죠. 그곳에서 어린 왕은 홀로 앉아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궁궐과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의 작은 어깨 위에는 감당하기 힘든 절망과 시대의 냉혹함이 무겁게 얹어 있었죠. 궁궐에서 위압적인 모습으로 신하들을 굽어보던 수양대군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신하들의 표정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누구도 감히 어린 왕의 편에 설 수 없는 숨막히는 공포가 지배하는 시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단종을 향한 충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폐위된 왕을 다시 복위시키려는 움직임, 즉 단종 복위운동이 비밀리에 전개되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는 세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연민마저 완전히 지워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역모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세조는 어린 단종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냅니다. 결국 영월의 청룡포에 금부도사가 찾아옵니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사발, 바로 사약이 들려 있었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종에게 다가가는 금부도사의 그림자는 어린 왕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 비통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단종.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외롭고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그 누구도 수습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립니다. 강가에 방치된 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어린 왕의 시신은 당시의 공포와 무력감을 상징하는 듯했죠.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섬뜩한 내용의 이 곳곳에 내걸렸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감히 그 시신의 눈길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 속에 홀로 남겨진 단종의 시신, 그 절망적인 풍경은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깊은 공포와 침묵 속에서 과연 누가 감히 시대의 명령에 맞서 인간적인 도리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 깊은 공포와 침묵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인간적인 도리를 지켜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영월의 호장 어흥도였습니다. 그는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과 차가운 강가에 버려진 시신을 보며 밤낮으로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통함과 동시에 왕명을 거역할 경우 닥쳐올 섬뜩한 위협 앞에서 그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을 겁니다. 삼족을 멸하겠다는 세조의 엄명은 어흥도 개인의 목숨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대대로 이어온 가문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칼날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어흥도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그는 홀로 앉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을 겁니다. 강물 위를 맴도는 차가운 바람 소리가 마치 어린 왕에 통한 어린 울음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르죠. 저 강가에 홀로 방치된 채 차디찬 이슬을 맞고 있을 단종의 시신은
그에게 시대의 폭력과 인간의 존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끈질기게 묻는 듯 했을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아니면 이 비참한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까? 그의 마음속에서는 양심과 현실적인 두려움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격렬한 싸움을 벌였을 겁니다. 가족들의 눈빛 역시 어몽도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건네는 아내의 따뜻한 시선과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결단이 가져올 파국을 상상하며 몇 번이고 주저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어린 왕의 마지막 모습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을 겁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닌 한때 이 나라의 왕이었고 지금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버려진 존재. 그를 외면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신마저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죠. 결국 어몽도는 시대의 공포와 개인의 안위보다 더 큰 가치를 택합니다. 바로 인간으로서의 지극히 당연한 도리, 그리고 한 생명에 대한 연민과 존중이었죠. 그는 심연 같은 고뇌 끝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비극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삽과 밧줄을 챙겨들었습니다. 발소리조차 조심하며 집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비장함마저 느껴졌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작은 배처럼 그의 발걸음은 결연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죠.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월을 뒤덮은 깊은 밤, 어몽도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물은 차갑게 흐르고 밤바람은 뼈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죠. 멀리서도 느껴지는 스산한 기운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강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발각될까? 숨소리마저 죽이며 주변을 살피는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을 겁니다. 강물 속에서 단종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건져 올리는 어몽도의 손길은 떨렸지만 그 속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차가운 물속에서 건져 올린 시신을 조심스럽게 밧줄로 묶어 옮기는 동안 그는 단종의 영혼에 작은 위로라도 전하려는 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어몽도는 밤새도록 땅을 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삽질 한 번, 흙 한 줌마다 그의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을 겁니다. 두려움과 고단함 속에서도 그는 어린 왕의 마지막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죠. 마침내 작은 봉분이 완성되고 어몽도는 그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신 수습을 넘어선 숭고한 행위였습니다. 시대의 폭력과 압제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도리를 지켜낸 한 개인의 위대한 용기가 빛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모든 이가 공포에 질려 외면했던 어린 왕의 시신을 한낱 호장에 불과했던 어몽도가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위를 걸고 수습한 이 장면은 이 이야기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단종의 영혼에 대한 가장 큰 위로이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화해의 몸짓이었죠. 극심한 긴장감 속에서 펼쳐진 어몽도의 이 의거는 보는 이의 가슴에 벅찬 감동과 깊은 경외감을 안겨줍니다. 한 인간이 시대의 폭력에 맞서 얼마나 숭고한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의 행동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입니다. 이전 회차에서 어몽도 호장이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위를 걸고 어린 왕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장면을 이야기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져 시신을 건져 올리고 인적이 드문 깊은 산 속에 정성스레 봉분을 만들었던 그의 손길은 단순한 시신 수습을 넘어선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혹여 발각될까 숨죽이며 삽질을 할 때마다 그의 심장은 얼마나 격렬하게 요동쳤을까요? 가족의 안위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지만 어몽도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폭력과 압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그때 모두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던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어몽도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단종의 영혼에 대한 가장 큰 위로이자 역사의 비극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화해의 몸짓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왕위를 찬탈하고 어린 조카를 죽음으로 내몬 세조의 잔혹한 명령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엄흥도는 오직 자신의 양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는 단종의 억울한 죽음에 침묵하지 않고 한 인간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택했으니까요. 어린 왕의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했던 엄명은 단순한 왕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마저 말살하려 했던 시대의 폭력이자 살아남은 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려는 잔인한 시도였죠. 하지만 엄흥도는 그 공포 앞에서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폭력에 맞서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용기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는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강렬한 의지가 오롯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엄흥도의 이 의거는 단순히 과거의 충절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인간적 도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마치 짙은 어둠 속을 뚫고 찬란하게 빛나는 한 줄기 빛처럼 그의 용기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단종의 영혼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을 뿐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며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엄흥도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맞서 홀로 서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요. 그가 남긴 작은 봉부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을 지켜낸 한 위대한 인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포와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외면하지 않았던 그의 결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과연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지 되묻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엄흥도가 보여준 이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한 인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어떻게 역사의 어둠을 밝히고 결국 비극적 운명에 처한 이의 영혼과 화해를 이루어냈는지 그 과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용기가 무엇인지 되새기게 합니다. 이 작은 봉분 아래 잠든 단종과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엄흥도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깊은 번민 끝에 엄흥도는 결국 시대의 폭력에 맞서 인간적 도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월을 감싼 밤, 그는 아무도 모르게 강가로 향했죠. 수많은 이들이 외면한 채 차갑게 식어버린 어린 왕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공기는 싸늘했고 강물은 매섭게 흘렀지만 엄흥도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발목을 휘감았지만 엄흥도는 오직 버려진 단종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일에만 집중했죠. 어둠 속에서 시신을 찾아낸 그는 혹여 들킬세라 숨죽인 채 밧줄을 엮어 조심스럽게 강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얼어붙을 듯 차가운 손과 이마에 식은 땀에도 불구하고 엄흥도는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